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어제 정부 합동 어, 대책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뭐 과거에 비해서는 일단 그 가상자산을 거래 관리는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에서 한다는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자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는 주무부서가 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대책에 빠진 반쪽의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상품 인정과 투자자 보호 대책이 빠진 반쪽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가상자산 관리 방안, 뭐 우리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 뭐 디지털 화폐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가상화폐 관리 방안, 가상자산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양도차익의 과세를 한다. 20% 과세한다.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강화한다. 거래소 임직원의 코인 거래를 금지한다 했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코인을 거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자체의 코인도 발행해서 상장을 해서 어, 거래도 하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내부 거래를 아주 엄격히 어,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중요한 중 하나가 그 가상화폐 보관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70%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콜드 월렛에 보관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터넷과 연결된 지갑을 핫 월렛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콜드 월렛에 70% 이상을 보관해야 된다. 해킹을 그만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자금시장 방지를 위해서 다크코인을 거래를 금지한다. 다크코인은 어, 그 목적 자체가 익명으로 거래되는 코인들이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금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그 주요 내용들 보면서 대체로 이제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를 감독하고 블록체인 산업은 과기부서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금융위가 가상화폐를 감독하면서 이제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임직원의 매매를 금지했다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투자 시장의 생태계를 좀 정비하는데 혼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도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대책 보고서를 보면 60여 개가 성업 중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230여 개 정도가 영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신 판매업자로 간주했거든요. 통신 판매업자는 주로 뭐 앱 같은데 앱을 이용해서 뭐 상품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것도 통신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구청 같은 데 가서 500만 원만 주면은 신고를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에 뭐 3, 400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몇 개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하는조차도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을 이것이 상품이 아니라는 그런 낙인을 찍어서 책임을 방기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빅4 거래소 투자자만 581만 명이라는 조사가 발표됐고요. 빅4가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거의 6, 700만 명, 최소한 한 700만 명 안팎의 어, 투자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투자자가 약 950만 명이 좀 넘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참가하고 있나를 알 수가 있고요. 일일 거래량은 약
2, 3조 정도 되기 때문에 15조 정도의 주식시장보다 크게 더 많은 금액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거래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책임을 완전히 방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암호화폐를 최소한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하면서 필요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드디어 이제 5번째 대책만에 금융위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감독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특검법이라고 해서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특검법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거래가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란 얘기죠. 그것이 바로 전자적 증표란 것이 화폐죠. 상품이죠.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모호한, 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모호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전자적 증표다. 이것이 금융상품이 아니고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IMF는 민간에서 발행 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법정화폐와는 다릅니다. 법정화폐는 주로 지급 결제에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가상자산은 각종 4차 산업혁명의 지금 P2P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완전히 이 P2P로 인한 초연결 거래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나오면서 인터넷이 손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P2P 거래가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초연결과 초지능이거든요. 초연결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직접 피어 투 피어로 거래하는 거죠. 거기에 피어 투 피어로 거래하는데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 안 되면 P2P 거래가 안 되죠. 그 신뢰를 보장해 주는 게 블록체인이고, 그 블록체인을 하는데 많은 인력과 장비와 전기요금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암호화폐예요. 그 P2P 거래를 암호적인 시스템으로 거래한다고 해서 암호화폐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암호랑은 좀 복잡한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가장 간단하게 가상적인, 실제 법정화폐와는 다른 가상화폐다, 또는 뭐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좀 더 폭넓게 각종 자산이 거래된다고 해서 가상자산이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학계에서는 보통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호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B2B 거래에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하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용되면서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되면서 신뢰가 보장되는, 그래서 이제 B2B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블록체인을 이용하는데 많은 비용과 이런 것이 드는데, 정부가 하는 블록체인이나 기업이 하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하면서 암호화폐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나 기업이 하는 블록체인만 되고 더 많은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초연결 거래는 안 된다, P2P 거래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의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P2P 거래를 못하게 하면 그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혁명을, 초연결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헬멧과도 같은 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현금 금융상품 인정은 곤란하다, 그런 얘기. 변동성이 너무 높다, 그런 얘기예요. 회계 기준에서 회계 변동성이 너무 높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은 이 변동성도 그래요. 아예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도 안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제가 차차 한번 말씀을 또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간 부채도 지정을 하고 내부 거래 금지도
하는 뒷북 조치를 했지만은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차익의 20%를 과세한다니까 인정도 안 하면서 무슨 세금을 걷느냐 이런 반발도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 방안입니다. 지금 580만 명, 4대 거래소만 나머지 거래소까지 포함하면 그 6, 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자를 완전 외면하는 것은 책임의 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금융자산을 인정을 하고 필요한 법규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자유방임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나 금융자산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전통금융에서도 많은 법규나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나 해킹 방지를 갖춘 거래소를 등록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래소에서 제대로 상장 심사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을 금융당국이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거래소 상장이 제대로 되는가를 그 제대로 된 코인을 상장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투자자가 지는 거예요. 흔히들 뭐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설명을 안 해줬다 해서 불안전 판매니까 판매하는 회사가 책임져라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가격 순사의 가격 변동에 따른 것은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인가 손해를 보는 거 책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된 상품인지 여부는 최소한 저 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상장 심사는 주식시장도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고 예비 심사를 거치고 본 심사를 거쳐서 상장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자금 세탁 방지나 의심 거래 징후 이 발견을 누가 합니까? 지금은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는 은행 보고 하라고 그래요.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금 세탁 방지나 의심 거래 징후가 수많은 사람이 거의 6, 700만 명이 거래하고 있는데 그걸 매일매일 거래하는데 이것이 자금 세탁 방지나 의심 거래 징후를 발견하려고 하면 엄청난 그 6, 700만 명이 거래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건 또 24시간 거래하는 거거든요. 슈퍼컴퓨터와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고급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통금융에서도 은행들이 못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정금융정보분석원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금융거래를 다 워치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뿐이 아니고 뭐 검찰, 경찰, 구세군 직원들이 다 파견돼 가지고 워치하고 엄청나게 큰 슈퍼컴퓨터에서 거래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좀 예를 들면 적합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해서 깊이 심층 조사를 해보니까 아 회사 자금을 공금을 이용해서 파생금융 상품에 투자했다 하는 게 밝혀지면서 감옥 간 사람이 지금 최태원 SK 회장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슈퍼컴퓨터로 워치하면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그 송유관 회사를 해킹했는데 해킹 그룹에서 해킹한 사람들이 59억 달러인가 뭐 상당에 해당되는 금액은 정확하게 기간 그 정도일 겁니다만 암호화폐로 지급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암호화폐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미국에 있는 바이낸스에서 나갔을 것이다 하는 징후를 미국 SEC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SEC를 수사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가격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거래소가 조사를 받게 됐으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SEC가 이런 의심거래 징후를 워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반 은행 보고 그걸 하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겁이 나서 책임을 질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예 현금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의 암호화폐 시장이 고사가 될 수가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고사가 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헬멧이 끊어지면서 혁명이 완전히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거나 기업이 하는 것만 되고 일반 민간인들이 더 많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완전히 고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하지를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은행에다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금융정보분석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를 인정을 해야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인정을 하고 나서 근데 뭐 가상자산 분석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담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장에 이제 이것은 이제 글로벌하게 거의 뭐 이것이 좀 이제 요거는 논의를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암호화폐 거래는 글로벌하게 국경이 없이 움직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런 걸 도입해서 되는지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식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하한선이라든지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거 너무 급등급락하면은 잠시 한 10분간 5분간 쉬도록 하는 거 이런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거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쭉 가격이 올라가는데 상하한선이 먹히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투자들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투자하겠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국제적인 어떤 그 표준을 제정해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관련 업권법이 필요하겠죠. 관련 법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헬맥인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고사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이 발전을 기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1차 산업혁명에서 뒤진 국가들이 2, 300년 동안 후진국이 되었고 심지어는 비식민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의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여러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법안들 내용을 개요를 잠깐 보면은 이용우 의원이 제출한 거, 김병우 의원이 제출한 거, 양경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언론에 간단히 소개를 해뒀는데요. 모두가 중부처는 금융위원회로 되어 있고 거래소는 인가 등록이나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 요건은 상법상 주식회사 요건 자본금 1억 원, 또 자본금 5억 원, 자본금 30억 원 뭐 등등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자본금 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안정된 거래소 그리고 해킹 방지나 고객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을 하는 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해패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아니 김병우 안과 양경수 안에서 제안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산업은 워낙 규제 산업입니다. 전통금융에서도 뭐 일반 민간 다른 산업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융은 워낙 비대칭 정보를 토대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융산업은 그 정보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규제를 그렇다고 감독당국이 다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 각 협회를 만들어서 셀프 레귤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으로 자율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율 규제 기관이 제대로 작동되어 있는가를 금융 감독 당국이 감독하면 되는 것이고 자율 규제 기관이 못하는 부분을 감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도 관련 협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가 됐으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서 자율 규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우리나라 협회 그러면 전부 다 그냥 퇴임 공무원들이 내려오는 그런 관행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쨌거나 그런 자율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협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 그래서 관리 방안에 관해서 좀 이제 좀 조금 진일보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금융자산을 인정도 하지도 않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도 미흡하고 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